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대리제도입니다. 챕터 네 번째 대리제도. 네, 93페이지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위한 것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 재산권이 있는데 이 재산권 주기로 약속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할까요? 알았다. 그러면 내가 돈 주겠다. 대금 이렇게 약정하면 여기서 이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생기면 그죠? 여기 갑하고 요 병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뭐 주세요?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달라. 뭐 달라?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요때 이제 이 을을 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이름을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한자로 고친 말이 현자는 나타날 현자고 이름은 이름 명자. 그래서 본인 이름을 표시하게 되면 효과가 직접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간다. 그래서 대리인 을이 그 권한 내에서 그죠? 자, 본인 위한 것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현명이에요. 본인 이름을 표시하게 되면 네, 효과가 직접 바로 간다는 얘기죠. 즉 을한테 들렸다 갑한테 가는 간접 대리가 아니고 자 현명하게 되면 효과가 바로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지문은 준 법률 행위 중 통통 정도는 자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돼도 관계없다. 그래서 준 법률 행위 중 통통 정도는 의사 통지, 관념 통지 정도는 네 대리 유추 적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 네. 세 번째,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중심적 효과. 이런 효과는 물론 또는 비법률적 효과도 모두 본인한테 귀속된다는 거 맞고요. 자, 네 번째 질문은 대리인이 자, 본인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했죠. 네, 그때는 대리인 자기, 그죠? 대리인 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4번 지문에 추정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본다 조문 구조를 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본인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네,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로 간주되므로 그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되므로 대리는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는 없겠죠. 네, 이번은 정답이 4번. 현명하지 않으면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수동 대리란 말이 나와요. 자, 95페이지 4번이실 거예요. 자, 수동 대리, 능동 대리 있을 때,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있으면요. 대리인 을이 네, 떠드는 대리. 그죠? 자, 대리인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다. 떠드는 대리다. 그러면 능동 대리고 대리인이 듣는 대리다. 그러면 수동 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떠들고 있거나 듣거나 둘 중 하나죠. 네, 그러면 능동 대리에서는 떠드는 대리인이 네, 대리인이 을이 현명해야 되고요. 요거 듣는 대리는 누가 떠들고 있을까요? 네, 상대방이 떠들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 병이 본인 위한다는 것을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전부 다 대리인이 현명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네,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현명하고 수동 대리는 듣는 거니까 떠드는 상대방이 현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 수동 대리에서 대리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네, 행위 능력, 그죠? 없어도 대리인은 될 수가 있어요. 대리인 가능해요. 그러나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은 없어도 좋지만 의사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번 지문도 거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네, 세 번째는 능동 대리권이 있다고 그에 수반하는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보통 능동 대리 가능하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듣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번도 X. 네 번째, 수권 행위에서 공동 대리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공동 대리는 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죠. 공동 대리도 떠드는 능동 대리는, 그죠? 능동 대리는 가서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듣는 대리, 무슨 대리는 상대방이 떠드는 거는 네, 각자 들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능동은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수동은 혼자 들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4번도 좀 잘못되어 있고요. 수동 대리는 각자 들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네,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네, 5번이 정답이네요. 네, 4번은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5번 풀어볼까요? 96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있습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에 다른 2인 이상 대리된 경우 그 대리한 입찰은 뭐다?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본인 위해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체결을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자, 해제할 권한도 있다. 특히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해제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해제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본인이 갖는 거예요. 대리인이 갖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요. 네, 이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피성년 후견 아닌 자가 이미 대리한 후에 성년 후견 개시되면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네, 이런 얘기네요.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습니다. 네, 수권행위 당시죠. 네. 자, 을은 네, 정상이었습니다. 정상. 근데 대리인이 된 이후에 을이 정신세계가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 자, 거기 보시면 성년 후견 개시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요게 되게 되면 이때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이때 을은 뭐가 된다? 대리권 소멸한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리인 된 이후에 대리인이 네, 사망하거나 두 번째, 성년 후견 개시되거나 조문 구조예요. 세 번째, 파산하게 되면 네, 대리권이 뭐 한다? 대지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성파라고 기억하세요. 조심할 건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니라는 거. 한정 후견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사, 대성, 대파는 있어도 네, 대한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존, 이용, 개량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거기 2번 꼭 좀 기억하세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가진 자 해제권 없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있는 자도 해제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97페이지에 6번에 4번 바로 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가진 자는 해제 대리권을 갖는다. 안 돼요. 해제권은 누가 갖는다? 본인이 가져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7번, 8번 넘기겠습니다. 네, 100페이지 가셔서 9번 문제.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건너가는 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9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얘기네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다라고 합시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자, 을이 대금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네, 갑이 마음속에 횡령해야지. 그죠? 해가지고 이 계약을 뭐 했다 하더라도 네,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라고 봐야 되겠죠.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그죠? 표시한 것도 아니죠.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즉 이걸 표시를 안 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했으니까 이건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권 대리다. 표시한 적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바로 1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겁니다.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고 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 생각해서 이행을 청구하면 을은 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두 번째는 을이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으면 네, 이 계약은 자기, 그죠? 자신, 을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이 을을 당사자라 생각해서 이 계약을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네, 을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네,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죠. 을이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상대방 병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네, 을이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다 이야기죠. 그러면 미성년자 자격으로 계약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한 겁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자, 여기 와서 여기 3번에 취소란 단어가 있어요. 자, 이때 특징 갑도 여기 와서 취소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또 을도 여기 와서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병도 여기 대고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을의 법정 대리인이 온다 하더라도 이 법대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계약은 퍼펙트 뭐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법대든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X고요. 네 번째는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도장만 날인했다. 유한 대리 될 수 없다? 대리인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을이 병을 기망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을이 병을 기망했다. 그럼 뭐 기억나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기억나요?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이 갑하고 을은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죠?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고요. 9번 문제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102페이지 갑니다. 네, 11번 문제. 지문이 좀 길죠? 자, 1번 봅시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 특징이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지문에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들어갔잖아요. 포괄적. 네, 대리권 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네, 대금 지급길 연기해 줄 권한을 갖는다 해야지 이 논리가 맞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1번 지문은 논리 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X. 두 번째 지문, 매수인이 대리인을 매수한 권한 수여받은 대리에게는 자, 특별한 사정이면 부동산 매도할 권한이 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고 매수 권한을 줬으면 매수해야 되지. 거기 팔 권한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자 구별하세요. 매수 권한이지 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도할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2번 질문도 논리 모순. 세 번째, 대리는 대금 수령권을 위임받은 경우 자,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자, 대금 채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것도 3번도 논리 모순이죠. 네 번째 질문은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번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이 중도금하고 잔금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을이 혹시 이렇게 삥땅 치고서 삥땅 쳤다는 얘기는 먹고 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이 중도금, 잔금을 수령했는데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나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버틴 수도 있죠. 그래서 법원에 가면요. 이 을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받는 순간 삥땅 치더라도 갑이 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이거 가지고 시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4번 판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이 계약 특약을 정해서 돈은 반드시 을이 아니고 나한테 지급한다. 이런 특약을 맺는 것이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무자를 뭐하기 위해서 대리에서 채무자 부동산 권한 위임받은 채권자는 자, 부동산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서 대물 변제의 권한도 있다. 이것도 논리 모순이죠. 자, 그래서 거기 4번 판례 한번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좀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자, 어디 가볼까요? 105페이지에 14번 가겠습니다. 대리권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본인 값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효과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도 있죠. 105페이지. 네, 그게 바로 방금 했던 거죠. 이렇게 중도금, 잔금 줬는데 삥땅 친 경우가 바로 14번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이 14번 문제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도 형식 현명했으나 실질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도 일단은 유권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받은 거는 갑이 받은 거나 같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어차피 확정유효로 봐요. 무슨 유효? 확정유효로 보는데 이때 이 삥땅 친다는 사실을 을이 알수면 그때는 무효로 가겠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이 병이 알수면 그때는 뭐로 간다? 확정 무효로 가겠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이 알수가 시작된 주문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무슨 표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수 그거 갖다가 빌려다 쓰겠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본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16번 별표. 자,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별표 한 5개 정도 하시고요. A는 B의 대리로서 C 부동산에 대해서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A, B, C가 아니네요. A는 B의 대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B, A, C. 자, 근데 이제 가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착각합니까? A, B, C로 착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1번 질문 갈게요. A가 B를 위한 것임을 뭐 하지 않았으나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A가 B를 위해서 현명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나 상대방께서 대리로 산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 네, 다른 거 아니네요. 1번 질문은 현명하지 않았다. 그죠? 현명하지 않았지만 C가 또는 알 수 있었다 한다면 이때는 효과가 어디로 간다? 네, B한테 귀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현명하지 않으면 원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알수라면 효과가 B한테 가도 좋습니다. 두 번째, A가 차고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 A가 차고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만약에 대리인이 차고가 있었다. 네, 차고가 있었다면 중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과실. 네,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중과실. 자, 요 판단은 의사표시의 판단은 누가 아니고요. 네, 당연히 B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굴 기준한다? A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판단은 그렇게 하지만 취소권은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효과는 취소권은 A한테 있는 게 아니고 B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든 취소는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A가 제한 능력자일 때 본인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번 질문이 틀렸네요. 자,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이런 자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권 대리로서 퍼펙트 확정 유효입니다. 확정 유효라는 겁니다. 즉, 의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A가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다면 이때
이 계약은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퍼펙트 유효입니다. 따라서 요쪽에 와서 네, 이 B가 B, 그죠? B 여기 와서 여기 미성년자로 취소 못합니다.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또 누구도 A 자신도 역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 C 상대방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확정 유효라고 이미 선언해 놨습니다. 또 미피피에 법대가 와서도 여전히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된 자격 됐을 때 이 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든 A든 C든 법대든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요. 자,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C를 사기하게 되면 이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C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 당시에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면 B는 C에 대해서 담보 책임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6페이지에 그 16번 문제는 별표 해 두시고요.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16번 문제 했고요. 네, 우측에 17번 갈까요? 네, 갑은 병을 대로해가지고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례 문제 잡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렇게 바꿨네요. 갑은 병을 대로해가지고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로 계약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 미성년자 병께서 자, 갑거래 계약 체결을 대리했다. 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갑거래 계약 체결을 대리했습니다. 자, 대리인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방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을이 공장 건축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자, 갑거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하다. 네, 토지 매매 계약은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질문도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가 이거네요. 병이 을을 협박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사기가 대신에 이제 강박으로 들어갔네요. 이때 그놈이 그놈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대리인 사기, 대리인 강박. 바꾼 거죠? 갑하고 병은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이니까 뭐 한다? 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5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 대리인 사기 강박은 그놈이 그놈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18번의 2번 지문만 읽어봅시다.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했다. 이게 삥땅이죠. 상대방이 자, 악의인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까 대리권 남용은 어디에 썼습니까? 여기 썼네요. 뭐라고요? 알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 네. 대리의 삼명관계, 유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따도록 하겠습니다.